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한유엘의 유기추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한유엘이 한국에 법인이 4개가 있는데 저희가 맡고 있는 부분은 이제 첨단 소재 쪽, 주로 이제 케미칼 쪽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회사 소개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미국 회사고 크게 한 4개 정도의 4개의 사업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산 민항기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 보조 엔진, 내비게이션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에어로스페이스 사업부가 있고, 그리고 이런 빌딩들을 제어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들을 공급하고 있는 빌딩 테크놀로지, 또 제가 속해하고 있는 이제 그 한유엘에 유일하게 화학 사업을 끼고 있는 PMT, 퍼포먼스 머티리얼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방진복 등 이런 그 세이프티 기어들, 그리고 RFID 솔루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SPS, 세이프티 프로덕티브 솔루션, 이렇게 총 4개의 사업부가 원 한유엘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전에 발표자 분께서도 냉매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 불소화물 사업부에 있는 산하에 있는 그 로우 GWP 냉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아마 이거 알고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워낙 많이 쓰이는 그 장표라. 냉매의 이제 그 규제, 그 히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는 한 장으로 정리한 차트입니다. CFC, 소위 알고 계신 이제 프레온가스, 이제 프레온이 듀폰에서 개발한 그 CFC 브랜드명인데, 그게 어떻게 고착화가 돼서 고유명사화가 됐습니다. 이런 냉매 가스로. 그래서 CFC가 이제 1987년도 몬트리올 의정서서부터 규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규제가 된 이유는 여기 보시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ODP, 오존 디플리팅 포텐셜, 그리고 하나는 GWP, 글로벌 워밍 포텐셜. 저 ODP라는 게 여기 보시면 앞에 C, 그리고 뒤에 C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F는 이제 불쏘고, 저기서 클로라이드가 오존층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오존층에 구멍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ODP 지수라는 게 있고, 그 뒤에 C는 카본입니다. 탄소. 저거는 온난화 지수의 주범이기도 하죠. 그 다음 세대가 좀 저런 지수들이 덜한 HCFC라는 겁니다. 저거는 96년도 교토의정서 때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을 하면서 이제 규제를 하자 해가지고 이 규제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약 98%를 페이스다운 해야 됩니다. 현재는 한 감축률이 한 40% 정도 그 쿼터 베이스라인 대비해가지고 그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FC 보시면은 ODP 지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워밍 포텐셜 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규제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키갈리, 아프리카 르완다에 있는 키갈리라는 곳에 회원국들이 모여서 저거를 규제를 하자 해서 몬트리올 의정서를 개정한 키갈리 의정서를 이제 발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 발표자 언급하신 134A, 410A, 404 등 이런 HFC 물질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이제 규제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써야 되냐, 냉매로서. 크게 자연냉매와 HFO가 있습니다. HFO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3개의 몰레큘러가 있고요. 1234YFO, 1234ZD, 1234ZE. 각자 물성들이 약간 틀리고 이것들이 타겟팅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설계가 됐을 때 전에 HFC 세대의 냉매들을 물성들을 맞춰가지고 타겟팅을 해가지고 설계된 화학물질들입니다. 그리고 자연냉매, CO2, HF, 암모니아, 프로판 가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완벽한 100% 솔루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하나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CFC 규제 타임테이블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13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동결로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30년이니까 여기 보시면 중간에 저렇게 2023년
도에 걸쳐 있고 지금은 계단식으로 보이시는데 사실 계단식을 채택한 나라는 없고 다 저기서 각자 나라들이 좀 이렇게 리니얼한 그 커브를 가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2030년까지 97.5%를 감축해야 되고 키갈리 의정서 같은 경우는 HFC를 규제하는 키갈리 의정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24년부터 이제 동결이 들어가서 이제 그 감축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10% 감축을 29년까지 달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서부터 약 한 2%대의 감축률로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29년까지 10% 맞출 수 있게. 이미 여기서 개발도상국, 뭐 선진국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으로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임 스케줄이 이런데 선진국으로 얘기하고 있는 IPCC에서 선진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규제들이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출을 하신다, 해외 비즈니스를 하신다, 그쪽 나라에 그러면 이런 규제들을 좀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현황에 대해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키갈리 개정안이 국회 비준 통과를 했고요. 올해 초에. 그리고 그에 이제 저거는 국제 협약이라 일단 부처가 틀립니다. 저건 외교부에서 담당을 하고 우리나라 국내법이 필요합니다. 저거를 수행할 수 있는. 그래서 오존층 보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물질 HFC 18종이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언급된 134A, 뭐 245FA, 뭐 R32번, 125,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오존층 보호법의 개정 규제 물질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뭐냐? 현재 2020년에서 22년까지 그 수요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가 기준 수량을 베이스라인으로 잡았습니다. 그게 CO2톤 기준으로 8,700만 톤입니다. 연도 감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부터 약 2%대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30년부터는 4%대 뭐 이렇게 쭉쭉 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뭐 확정은 아니고 아마 여기서 조금 더 가속화될 수도 있고 왜냐면 요새 워낙 이런 환경 트렌드에 대한 이슈들이 강하다 보니까 아직 그냥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사용처별로 GWP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냉동 냉장 쪽은 뭐 GWP 1500 이하, 에어컨 쪽은 750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특정 분야별로 어떤 물질을 쓰지 마라. 스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형태가 틀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분야별로 그 유럽 모델 그 GWP를 제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정부 쪽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대로 이제 수입업자들이 20년 동안 22년 이제 사업 실적을 그 베이스라인을 다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냉매들을 수입을 했습니다. 뭐 거기에는 GWP가 높은 냉매도 있고 낮은 냉매도 있고 근데 냉매별로 변동은 가능합니다. 근데 규칙은 GWP가 높은 냉매에서 낮은 냉매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쿼터가 베이스라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거에 따라서 이 HFC 냉매의 수급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들이 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계획은 23년 말까지 그 수입업자들한테 쿼터가 부과가 이제 할당이 되고요. 24년 1월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정 물질 대체 전환 그 협의체가 생깁니다. 분야별로 뭐 냉매 그리고 발포, 반도체, 그 소화 분야 이렇게 총 4개의 위원회가 가동이 될 거고 이를 통해서 대체 기술 개발 그리고 이용 그 로지 WP 냉매들에 대한 이용 촉진 계획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냉매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그 흐름에 대해 규제적인 측면에서 설명이었고, 오늘은 히트펌프에 관련된 이 세미나니까 저도 이제 맞춰서 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크게 두 개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아까 그 발표자분이 말씀하신 그런 인더스트리얼 쪽, 그리고 또 하나는 레지던셜 쪽.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레지던셜 쪽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아시겠지만 유럽은 지금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저희도 특별 그 조직이 유럽에 생겨날 정도로 굉장히 큰 흐름을 가지고 있고, K가 같은 경우도 뭐 말도 못하게 지금 프로젝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더스트리얼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뭐 이게 저희 자체 조사입니다. 이제 히팅 디맨드를 좀 온도 대역으로 그러고 어플리케이션 산업별로 해가지고 좀 나눠봤습니다. 보시면은 뭐 80도 이하, 80도에서 120도, 그리고 120도 이상의 고온들, 그리고 분야는 뭐 담배 제조, 패브릭, 페이퍼, 뭐 페더, 뭐 세라믹, 뭐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향하고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저기 글로벌 자료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좀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 80도의 그 중온이라고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쪽 분야가 가장 좀 수요가 많은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좀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히트펌프가 왜 좋냐, 왜 다들 히트펌프 하냐,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이제 다이엘렉트릭 히팅 시스템, 한마디로 여론이 그 1이 들어가면은 코일을 통해서 나와서 1이 그 히트로 나오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히트펌프를 쓰면은 이제 컴프레셔 그런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1을 넣으면은 뭐 그 COP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한 3 정도 나온다. 뭐 이렇기 때문에 히트펌프가 요새 좀 열 효율적인 그 난방 시스템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약점은 가격입니다. 가격. 좀 비싼 시스템이겠다 보기 때문에 조금 그 뭐라 그러죠? 적용률이 조금 저조한 건 사실이고, 이에 맞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정부 쪽에서 엄청나게 이제 지원 정책과 이런 그 컨버전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냉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HFO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HFO는 크게 3개가 있습니다. YF랑 1234YF, 1233ZD, 1234ZE인데 각 냉매별로 설명드렸듯이 좀 타겟팅을 하고 있는 그 기존 냉매 HFC가 있고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34YF 같은 경우는 134A랑 거의 굉장히 그 물성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고 있었던 저기 그 자동차 에어컨 냉매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 신차를 사셨다면은 아마 1234YF가 들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1234ZD 같은 경우는 저압 냉매입니다. 이 비점이 19도다 보니까 그 일단 상온에서는, 그러니까 19도 이하에서는 액상이고요. 그 이하가 넘어가면은 이제 베이퍼라이제이션이 돼서 그 기체로 그 액상 변화 물질입니다. 그래서 주로 적용되는 분야가 타겟팅 됐던 게 그 R123번이라고 그 저압 냉매 중 하나인데, 주로 적용되는 분야가 이제 터보 칠러 냉동기 쪽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ZE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포지션이 애매합니다. 이것도 1342를 약간 와 저기 그 저압 냉매 그 중간 단계 정도인데, 참고로 저게 B점이 마이너스 19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애매한 포지션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사용되는 것들이 블렌딩 냉매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1233ZD는 참고로 A1 등급입니다. 그래서 비가연성이고요. 근데 ZE 같은 경우는 A2L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A2L에 대한 등급이 그 일부 레지던셜 에어컨 쪽에만 지금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미가연성이라는 등급이 허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설명드린 냉매는 저 515B라는 냉매인데, 저희 보시면은 이게 선정이 된 이유가 아무래도 히트펌프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물론 COP, 뭐 캐파시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온도에서 그 냉매의 스트럭처가 깨지지 않고 그 장기에서도 그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그런 그 케미컬적인 안정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히트펌프를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고려를 좀 우선순위로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크리티컬 템피처가 이건 뭐 109도라고 나는데 저희는 뭐 한 110 몇 도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뭐냐면은 저 온도대를 넘어가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이 냉매들이 노출이 되고 여론에 노출이 되면은 케미컬 스트럭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탈라이제이션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안에 있는 컴포넌트를 다 망가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매 선정에 있어서는 GWP, 뭐 COP 성능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시면은 캐파가 조금 빠집니다. 1342 대비해가지고. 하지만 COP는 뭐 거의 유사한 그 이상의 수준이고요. 하지만 저런 안정적인 측면들을 봤을 때 저걸 선정을 한 이유가 저 크리티컬 템피처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차징 용량이 꽤 되다 보니까 가연성 등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보시면은 1234ZE랑 R227EA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저 227EA가 뭐 어디에 쓰이냐면은 소화약제로 쓰입니다. 그래서 1234ZE를 물성적으로 쓰고 싶은데 A12 등급이다 보니까 저걸 넣어가지고 A1 등급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측면을 좀 우선순위로 두고 그렇게 좀 차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자료를 보시면 이제 pH 선도, 그 엔탈피 선도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약점은 볼륨이 좀 빠진다는 거예요. 1342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그 시스템적인 그 설계에서 조금 용량이 커져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이프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우선순위를 놨습니다. 이제 뭐 저희는 이거를 미드 템퍼처 에어리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대 80도에서 100도 영역대를 서빙할 수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냉매고, 사실 이 냉매가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아시아 국가에서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GWP도 지금 300 이하로서 앞으로 규제를 맞추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이제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1342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로우 GWP 냉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냉매가 지금 선정이 돼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앞에는 인더스트리얼 쪽이었고, 네, 빨리 하라고 하네요. 지금 장표가 굉장히 많은데 그 뒤에는 이제 레지던스 쪽입니다.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금 한국 시장에 뭐 이게 적합하다라고 하기보다 좀 유럽의 사례들을 제가 좀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어플리케이션 하시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모노블럭 타입, 하나는 스플릿 타입으로. 모노블럭 타입은 290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290의 한계는 밖에서 그 히팅 사이클이 진행되기 때문에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열을 더 상대적으로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290을 쓸 수 있는 게 밖에서 그런 것 사이클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연성 등급인 290 냉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스플릿 타입 대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설치가 용이하고 그리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근데 스플릿 타입 같은 경우는 그런 사이클들이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290을 현재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LG, 뭐 삼성 이런 유럽을 공략하고 있는 업체들도 스플릿 타입에 대해서는 R32번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R32번은 지속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될 냉매는 4555A라는 거고요. 지금 HL 등급이고 컴포넌트는 YF랑 R32, R744 프로판 가스를 섞은 그런 냉매입니다. EN378이 뭐냐면은 이게 히트펌프에 대해서 그 인스톨레이션 가이드라인인데 유럽의 그 스탠다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스퀘어미터 기준의 방에서 R455A는 2.54kg까지 차징이 가능하고 LFL 기준으로, 그리고 R32는
1.84kg까지 차징이 가능합니다. 같은 HL 등급이라도 그 플레이밍 리밋이 틀리기 때문에 차징할 수 있는 용량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R455A 같은 경우는 히트펌프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모노블럭이든 스플릿 타입이든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90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노블록 타입만 이제 커버가 가능하고 32번 뭐 최근에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454C 같은 경우는 그 풀스케일로 스플릿 타입으로는 커버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레임 리밋 때문에. 그리고 455A는 전반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안전하게 커버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히트펌프의 성능도 중요하고 하지만 좀 안전, 세이프티를 우선순위로 놨습니다. 이거는 왼쪽은 그 현재 유럽에서 F가스 프로포절을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보시면은 밑에 X가 GWP고 위에가 킬로와트입니다. 그래서 HFO 290은 GWP는 당연히 150 이하, 지금 히트펌프 나오고 있는 게 150 이하거든요. 레지던스 쪽에. 그렇기 때문에 다 적합한데 그러고 나머지 것들의 냉매들은 그 이하 이상의 냉매들은 다 이제 앞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이 모노블록 같은 경우 25년부터입니다. 스플릿 타입은 지금 27년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봤을 때 HFO는 12kW 이하, 그리고 HFO 32번은 15kW 이하, 그리고 거기서는 750 이하, GW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일단 290 같은 경우는 스플릿에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종결이 된 거고요. 아웃도어 모노블럭만 쓰고 있고, R32번 같은 경우는 아웃도어 모노블럭에 25년까지 10kW 이하 것만, 이상 것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년도 이후에는 사실 뭐 솔루션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455A는 지금 현재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 오케이다. 이거는 좀 여담으로 그 프로판은 친환경 가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GW판 보면 맞죠. 그리고 자연에서 석유화학 제품이나 보니까 자연에서 온 것도 맞고, 하지만 지금 요새 대두가 되고 있는 거는 정말 친환경이 맞냐? 왜냐면은 LPG, 뭐 프로판 이런 하이드로카본 계열의 가스가 방출이 되면은 거기서 스모그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스모그가 그 오존층이랑 결합이 되고 썬레이랑 결합이 되면은 그게 굉장히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스모그로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이 프로판 가스가 친환경이 맞냐라는 논의가 또 유럽 쪽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좀 유럽은 좀 재밌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그 F가스파와 이런 자연냉매파가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자연냉매파는 자기네들은 자연냉매다 하면서 그래서 이걸 써야 된다.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제한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유럽은 지금 CO2 배출량을 절감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친환경 소위 말하는 자연냉매를 쓰다 보면은 효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에너지 컨섬션이 훨씬 더 많아진다. 그래서 좀 이런 뭐라 그러죠? 그 토론들이 계속 활발하게 오가고 있고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한눈에 정리한 장표인데, 이거는 여기에는 이제 컴프레셔를 대입을 했습니다. 하나는 비저의 컴프레셔, 그리고 하나는 데쿰시사에서 나온 컴프레셔 기준으로.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보시면은 COP, 그리고 밑에는 콜링케파, COP 콜링케파로 봤을 때 455A가 이런 카테고리에서 가장 좀 높은 그러한 그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상호사에 대비 뭐 기타 이제 다른 사용할 수 있는 냉매 네, 좀 정신없이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좀
나중에 저희 쪽에 한번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은 좀 한번 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